이곳은 조선 중기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그리고 대동법의 기수로 잘 알려져 있는 권반 선생님의 묘입니다. 묘비를 보시면 자헌대부 형조판서 길천군 권공지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정부인 파평윤씨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반은 충청도 관찰사 시절에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동법의 그 시행은요 100년이 걸리죠. 조세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요. 이 특산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농민들이 비싼 가격의 특산물을 사서 바쳐야 했던, 그래서 그것을 상인들이 대신하면서 대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박납의 폐단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해군 이전부터 선조임금 때 이이가 가장 먼저 제안했었고, 이 대동법을 시행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원익 선생입니다. 이원익이 경기도 일대에 대동법을 시행했고, 그리고 권만 선생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다가 완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권반 선생에게 영감을 얻고 권반 선생을 존경했던 미스터 대동법 김육 선생이 권반 선생을 존경하며 권반 선생의 뒤를 따라서 충청도 일대에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대동법 시행하는데 장장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양반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대동법의 시행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부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러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동법을 이끌었던 권반 선생이 우리 연수구 선악동에 잠들어 계시다는 것은 연수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악동 길마산 중턱에는요 부평이시 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평이시들은 고려를 세웠던 왕건에게 협조했던 부평 지역의 호족 이희목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평이시 이희목은 목상동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목상동 일대가 고려시대 부평의 중심지, 그래서 수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이씨 혹은 계양이씨, 안남이씨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부평이씨들은 부평 지역, 지금의 계양구 지역과 부평구 지역, 그리고 인천 남구 미추홀구의 하익동 지역, 그리고 우리 이 지역 하익동 일대에 주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곳에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뒤에 있는 묘의 주인입니다. 병조 정랑을 지냈던 이홍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병조 정랑이었기 때문에 그 벼슬의 이름을 따서 정랑공파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아버지의 묘가 저 옆에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덕일이라고 하는 무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모두 병조 정랑이에요. 아버지도 병조 정랑, 그리고 아들도 병조 정랑. 정랑이라는 벼슬은 정오품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그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가장 핵심 자리입니다. 청요직이라고도 하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의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직급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기관의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홍제의 이제 또 아들 이세익의 묘가 바로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묘가 아버지보다 위에 있다 해서 무덤이 뒤집혔다 그래서 도장리다 라고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선악동이 도장리라고 이름한 것이 무덤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권반의 묘가 이분들의 묘보다 훨씬 먼저 자리를 했는데요. 권반의 묘지명에 보면, 즉 권반의 묘가에 보면 이미 도장리에 이제 안장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건반이 이미 죽을 때 이 지역의 이름은 도장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선악동 일대를 도장이라고 한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능선들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곳, 이런 땅을 도장이라고 했어요. 규방 혹은 도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장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뒤집혔다라는 것은 사실 무근에 가깝고요. 그리고 많은 묘들이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먼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주변에 다음 사람들이 잡게 되기 때문에 아들의 묘가 위에 있다는 것이 더 좋은 자리다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묘역이 왜 그렇게 좋은 자리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선악동에서 많은 지금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싹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도장포 해안가가 그대로 보이는 곳입니다. 양지 바르고 바닷물이 보이고, 그래서 배산 임수형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묘역입니다. 그래서 부평 이씨들의 정남 공파들은 이홍제의 아들인 이세익도 과거에 급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함께 묘역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악동 일대의 부평이씨 묘역은 상당히 넓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부평이씨 묘역과 함께 이곳 선악동의 부평이씨 묘역은 부평이씨들, 즉 우리 인천광역시의 토착 성씨들의 묘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향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제 성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묘의 뒷면에 그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서, 저런 이제 둥근 이제 비좌 원수라고 부르는 형태의 저 비석의 뒷면에 그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묘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잘 또 남아 있다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구가 최근에 영일정씨 묘역을 문화재 자료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곳 부평이씨 묘역과 건반의 묘역을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